자, 거기 한번 봐보자. 덥습니다. 더우니까. 정말 더우면 여자 화장실 앞에 좀 갔다 오고 그래. 제일 시원한 것 같아. 자, 이 앞선에 가장 다시 한번 크게 윤곽을 잡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점과 기울기를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찾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는 것은 딱 세 개밖에 없어. 접점이 주어질 때 무조건 기울기 찾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무조건 미분해서 접점을 찾고, 그런데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좀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야지. 제일 먼저 접점 T, FT라고 놓고 기울기 찾자.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그 점에서 접선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접선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하면 T값이 등장을 해요. 그 T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접선이 된다. 그렇지? 그 순서를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기억을 하려면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계속 기계적으로 처음 배우니까 숙달 되게끔 연습하려면 푸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접선이었고, 네 번째는 자, 이제 접선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접선이지만, 자, 1번, 2번 앞전 시간에 3번 곡선 밖에 한 점,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냐면 공통접선이 됩니다. 자, 공통접선이 되는데 공통접선, 자, 문자 그대로 읽어봅니다. 접선이야. 접선인데 공통 같이 쓰고 있구나. 알겠죠? 이 공통접선이 그냥 접선인데 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접선을 같이 쓰고 있는 게 공통접선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어본다면. 그럼 이때 만약에 공통접선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몇 가지가 될까? 가장 많은 형태는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건 1번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2번은 뭐가 됩니까?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2번도 제가 적어줄 테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형태와 2번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 1번과 2번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하나는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gx가 됩니다. 꼭 이차함수 모양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그냥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fx하고 gx가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 두 그래프가 이 점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하고 있다면 이 점을 모르니까 내가 t라고 놓자. 그러면 이 점에서 제가 접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 점에서 fx하고 gx의 접하는 접선을 딱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런데 이 접선이 fx도 접하니까 접선이 되고, 이 노란색 직선은 gx에도 접하니까 밑에 있는 이 gx에도 접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하고 gx의 접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통접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공통접선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좀 죽일게. 걱정 마. 이 두 개의 만약에 그래프가 있을 때 공통접선이다. 그럼 이 공통접선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은 뭘까? 이 공통접선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자, 첫 번째 꺼낼 수 있는 식을 보세요. 자, 이때 t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t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값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t와 gt의 값은 뭐한다? 똑같다. 이런 식의 값을 꺼내는 거고, 그리고 이 접선은 뭐가 됩니까? 공통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울기가 똑같은데 어디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t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그때 기울기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f't가 위에 있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고 g't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이 같으니까 기울기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공통 접선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여라. 그럼 접선에서 등장하는 건 얘 두 개야. 알겠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찾는다면 t값만 찾는다면 t의 좌표가 1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자, 이걸 이용해서 내가 t값을 찾았어. 근데 t값을 찾아봤더니 이 점의 좌표가 1이야. 그럼 1에서 미분계수 때리면 기울기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접선이 작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접선에서는 얘가 나오는 거고,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은 뭘까?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봐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요, y는, 자, 이것은 y는 x의 3승, 이것은 y는 x의 3승 플러스 얼마 4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 두 곡선에 좁아는 접선을 그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좁아는 접선을 만약에 그은다면 그 접선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 직선은 얘하고도 접하고 있죠? 이 직선은 얘하고도 여기서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선인데 같이 쓰고 있으니까 얘는 공통 접선이야.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뭘까? 1번과 2번은 공통 접선인데 왼쪽은 접점이 하나 나오는 공통 접선이고 얘는 접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공통 접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 접선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갔을 때 접점이 많이 나오면 두 개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왼쪽에 있는 접선은 이렇게 푸는데, 자, 결국 2번에 있는 접선은 어떻게 풀까? 이것은 이 풀이 과정을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직접 제가 이 공통 접선을 찾아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공통 접선은 어떻게 푸냐면 풀이 과정을 꼭 적어놔서 그 공식에다 적어놔서 다음에 아, 공통 접선이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 접선이 나오면 접점이 달라요. 그러면 그때 접점이 다르면 그 접점을 일단 알파하고 베타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점을 A라고 놓고 이 점을 B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의 J가 접선을 작성합니다. A에서의 접선을 작성하자. A에서의 접선을 작성한다. 이 점에서 접선을 작성하면 A는 자, X의 좌표가 알파니까 알파 콤마 집어넣으면 알파의 3성 그리고 기울기의 값은 미분에서 집어넣으니까 3알파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제가 작성하면
y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기울기의 값 자체는 3알파의 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접선을 작성했더니 y는 전개합니다. 3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3알파의 삼승 플러스 알파의 삼승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의 삼승이 A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B에서의 접선을 구하러 갈 거예요. 똑같은 접선이고 1번 접선하고 아예 순서가 달라요. 알겠죠? 자, B에서 내가 점을 구해준다면 B점은 당연히 베타 콤마 Y는 베타의 3승 플러스 4가 되고 그때 기울기의 값은 미분해서 베타니까 집어넣으면 3베타의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접선을 B에서 접선을 작성하면 Y 마이너스 베타의 3승 플러스 4 기울기 3베타의 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한번 정리합니다. y는 3베타의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베타의 3승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베타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베타의 3승 전개하면 마이너스 4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알파에서의 접선과 베타에서 접선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접선이 똑같은 직선이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두 직선이 자 얘를 내가 1번 직선이라고 놓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놓는다면 두 직선은 서로 같은 직선이 돼야 한다. 자, 두 직선이 서로 같다. 직선이 같다면 기울기끼리 서로 같고 y절편은 y절편끼리 같아야 하는 거야. 기울기가 서로 같다.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러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y절편도 같다. 마이너스 2알파의 3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베타의 3승 플러스 4하고 서로 같아야 한다. 됐나? 그러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서로 같으니까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서로 같은 것은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든가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그림에서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는 서로 다른 점이죠. 서로 다른 점이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결국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은 겁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이게 집어넣습니다. 자,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의 3승은 마이너스 베타의 3승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2베타의 3승이야. 이 새끼가 넘어오면 4베타의 3승이야.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4베타의 3승이 4가 돼서 베타의 값이 얼마다? 1이 되는 겁니다. 자, 베타의 값이 1이 되니까 자 여기다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 직선은 y는 3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이 공통접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통접선은 반드시 형태가 두 개. 맞죠? 두 개인데 이 두 번째는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각 학교에서 가끔씩 내놓은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기계적으로 꼭 기억해 줘야 해.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두 번째 유형은 이 정도 문제 풀면 거의 이게 다 모든 건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들어갈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한 학생 이거 찍으세요. 어차피 좀 더 지워야 할 거니까. 꼭 기억해 놔라. 덥다. 더워.
땀을 흘려서 그런가 마스크가 추출해.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이 접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인데 제가 두 문제를 한번 처리해 줄 테니까 봐봐 얘들아. 오늘 만약에 집에 가서 풀거나 잠시 클리닉을 할 때 오늘 배웠던 것을 꼭 다시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좀 기억이 있는 거니까 또 반복은 언제든지 해도 돼서 상관없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런 이야기다.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인데 그래프가 선생님은 어떻게 그려져요? 3차 함수는 몰라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두 그래프가 1,-1에서 접한다. 그래? 2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알아.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이 두 그래프가 1,-2에서 접한다. 1,-2에서 뭐가 되냐면 접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여라? A, B, C 미지수의 값도 구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도 작성하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접선을 그은다면은요 당연히 접선을 같이 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통접선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통접선이면 자, 내가 꺼낼 수 있는 식은 빨리 일본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미지수가 A, B, C 3개야. 식은 3개. 선생님, 선생님이 적어준 건 2개밖에 없잖아요. 자, 2개를 3개로 쪼개는 방법은 이 점을 x 대신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나 여기다 집어넣으나 값은 같죠? 근데 그 값이 뭐로서 같아야 한다? -2로서 같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1 집어넣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얼마고 -2고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c가 2가 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c는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식을 꺼낸다면 미분계수가 같아요. 알겠죠? 자, 미분계수가 같으니까 f'1과 g' 밀값은 똑같다. 자, 그러면 미분에서 1 집어넣을까요? 자, 암산 미분하자. 2x 플러스 a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아래에다 집어넣으면 -3x의 제곱이지 1 집어넣으니까 -3이 돼서 만족하는 a는 -5가 됩니다. 자, a는 -5야. -5면 이거 2개 계산하면 -4 넘어가면 +4가 돼서 b의 값은 2가 돼서 이렇게 a, b, c가 다 등장합니다. 됐어요? 자, a, b, c의 값도 찾았어. 그러면 이제 접선은 그냥 구하는 거야. 자, 접선 한번 구하러 갈까요? 자, 이 접선을 구하려면 접선이 지나가는 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나와야겠지? 자, 요거 기울기 찾으러 갈까요? 자, 기울기의 값이니까 얼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근데 훨씬 얘가 더 쉽죠? 자, 요건 미분하면 -3x의 제곱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 그래서 접선을 작성하면 y 지난 점의 y좌표 -3의 x-1이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은 y는 -3x 1이 접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의 값도 A, B, C로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접선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접선에서 꺼낼 수 있는 식 이걸 잘 기억해 내야겠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공통접선이라 봐봐. 이렇게 공통접선이 이렇게 예쁘게만 나온다면 정말 학생들이 풀기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통접선이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얘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건 뭘까? 그 밑에 문제예요. 알았죠? 자, 15번 문제를 풀 텐데 찍을 학생은 딱 찍어 놓으시고요. 나 오늘 차 타고 오는데 37도더라 차에 오는 37도. 진짜 너무 덥다. 아유, 이번 주 내내 다 더울 거다. 밖에서 버스 타고 오면서 걸어오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좋겠니 너희들. 자, 공통접선에서 자 우리가 따져야 할 게 자, 두 가지의 문제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일반에게 한번 봐봐. 자, 공통접선에서 금방 14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5번 문제 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하나 있죠? 그죠? 그 모든 문제가 공통접선 이 셋 중에 하나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 세 문제를 정확히 풀면 유형별로 다 나온 거야. 그지? 자, 15번 문제는 이거다. 자, 하나의 3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그래? 우리 친구들이 보기 좋게 fx, gx하고 제가 한번 표현해 줄게요. fx는 2차 함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야. 자, 3차 함수니까 y는 gx가 3차 함수인데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 3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3차 fx하고 gx라는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한대요. 그죠? 분명히 접하게끔 그림 그려줬지. 근데 이 점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냥 접한대. 알았지? 그러면 줄지 마세요. 자, 이 점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자, 이 점이 모르는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t라고 놓은 거야. 자, 두 개의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한다. 자, 접한다는 조건을 가지고서 상수 A를 구하여라.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해? 그래? 접하면 접선을 그으면 같이 나오니까 얘가 공통접선 문제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공통접선입니다 라는 말은 안 주죠. 자기가 풀어봐서 익혀놔야 합니다. 아, 공통접선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접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식 1번을 딱 머릿속에서 떠올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공통접선이니까 t를 대입한 ft나 gt의 값은 똑같다.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는 gt t의 3승 플러스 at 플러스 얼마 3하고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냐? 기울기의 값도 똑같다. 미분 때리세요. EX 맞죠? EX니까 미분 때리면 ET. 우변 미분 때리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a야 3t의 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꺼낼 수 있는 식은 2개. 이 2개에서 자, 내가 차지할 것 미지수 A를 구해달라는 거야. 자, 미지수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2식을 적당히 이제 변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A의 값은 너 넘어가 줄래? 얼마야?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된다. 이 A의 값을 자,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좌변은 t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t의 3승 플러스 t의 3승인데 at 이게 a인데 t를 곱해주면 at가 마이너스 3t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2t의 제곱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나서 d의 플러스 얼마?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정리해 나갑니다. 자, 마이너스 2t의 3승인데 넘어갈 거예요. 그럼 얼마? t의 3승.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1은 얼마다? 0이 됩니다. 뭔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2t의 3승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이 식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2t의 3승 넘어가면 플러스 2t의 3승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t의 제곱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어서 자, 얘가 이렇게 정리되네요. 맞죠? 자, 이제 제가 인수분해를 해야겠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죠? t는 1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 t는 1이 된다. t가 1이 되면 그 1을 여기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공통접선. 그래서 얘들아, 내가 봤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위험을 빨리 숙달되게끔 터득하는 방법. 알겠죠? 그것 말고 처음 공부했을 때는 무조건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숙지시켜야 합니다. 자기 것을. 그리고 나서 응용이 시작되는 거다. 자, 그래서 공통접선 네 번째 접선 내용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두 판을 여기까지 지울 거니까 필요한 학생 적고 자, 오늘 이 시간에 4개 설명한다겠죠? 4개 설명하는데 지금 하나의 설명이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들어갑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 얘들아, 평균값 정리까지 이 책의 답안지까지 줬죠? 평균값 정리까지 답안지 줬지? 풀어봐야 해. 자, 그 다음에 자 17번하고 18번 접선의 마지막 접선을 들어갈 겁니다. 나도 어제 또 잠이 안 와서 운동 갔다 와서 2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2시에 잠이 들었는데 잠을 진짜 깊게 잤다고 눈을 떠보니까 3시야. 3시인데 5시까지 잠이 안 와. 텔레비전 보다가 뭐 하다가 너무 더워. 정말 날씨가 더우니까 수미해 줘봐야죠. 유나 에어컨 잘 나오나? 네 자리가 제일 시원해 지금. 그래? 호재는 에어컨 잘 나와? 네. 자, 마지막 접선 5번째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설명인데 세 번째 설명과 네 번째 설명은요. 그냥 이 정도면 끝나요. 알겠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설명은 자, 그래서 5번 설명까지 잘 마지막 접선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두 곡선이 어떤 두 개의 곡선이 있다. 두 곡선이 x는 얼마 어디에서 알파에서 뭐가 된다? 수직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봐봐. 책 안 봐도 돼요. 칠판 보세요. 설명드려야 하니까. 어떠한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곡선과 곡선이 딱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요? 점에서 만나죠. 근데 두 곡선이 x는 알파에서 수직이야. 근데 두 곡선이 만나봤자 점에서 만나는데 점과 점은 위치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점과 점은 한 점에서 점과 점이 만나면 위치 관계가 수직이다, 평행하다 그런 용어는 못 쓰는 거야. 그럼 과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다른 말을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두 개의 곡선이 x는 알파에서 수직이다. 이 말은 두 곡선이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이 뭐가 된다? 직교한다.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두 그래프가 x는 알파에서 수직이라는 말은 알파에서의 접선이 뭐한다? 직교한다. 이게 직교한다는 말은 뭐가 되면 수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의 설명이 이것인지 안다면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꺼낼 수 있는 식이 무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y는 fx야. 이건 y는 gx예요. 어떤 두 개의 그래프 y는 fx하고 gx가 x는 알파에서 수직이야. 이 말이 뭘까? 알파에서 수직이라는 것은 자, 이 그래프가 알파에서의 접선을 그어주세요. 접선 긋고 이 그래프에 이 점에서의 접선 그어주세요. 위로 볼록의 접선이다. 접선을 그어주면 그 접선이 대충 이렇게 나오죠. 그 두 개의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꺼낼 수 있는 식은 자, 뭘까? 4번 공식은 이걸 꺼내는 거고 5번 공식은 꺼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그래프가 알파에서 만났으니까 y값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x를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 첫 번째 알파를 대입한 f알파와 gx에다 집어넣은 g알파의 값은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의 값 빨간색의 파란색의 기울기 파란색의 기울기는 얼마고 f 프라임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니까 g 프라임 알파가 됩니다. 두 접선이 수직이야. 수직이니까 직교하니까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 거예요. 17번과 18번을 풀고 이제 얘들아 17번, 18번을 풀고 마지막
내용 설명,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자, 간다.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 친구들 만약에 보면 오늘 내일까지 수업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7월 며칠 날 수업했습니까? 시험 범위가 화요일 날 끝났으니까 목요일부터 적게 나가도 시작을 했었죠. 그죠? 목요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한 달이 넘은 수업이에요. 한 달 넘은 수업인데 여기까지 나간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났을 때 7월 15, 8월 15일부터 다시 중간고사 시험 대비 한다고 생각해봐. 9월 15일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9월 15일 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겠죠? 그죠? 더운 여름에 너희들도 선생님이 막 숙제하고 뭐가 됩니까? 시험을 조금 제시험 보고 그래도 선생님이 언급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이 더운 날씨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조금 안쓰러워.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왔는데 거기다가 시험 못 봤다고 선생님이 꾸중하는 것도 좀 미안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더운 날 이렇게 했던 것을 절대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말자. 알았지? 복습 많이 하세요. 연습하면 되죠. 누가 처음부터 다 알겠습니까? 알면 좋지만. 자, 문제를 읽어봅니다. 딱 문제를 읽어보고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 두 개의 곡선이 3차하고 2차 함수야 1,1에서 만나. 근데 이 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야? 이건 접선 단원이겠네. 접선이 수직이야?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y는 얼마가 되냐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bx. 자, 3차 함수 뭐 마음대로 그리셔도 돼요. y는 얼마냐면 x의 3승.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디에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1,1에서 만납니다. 이 점이 1,1이야. 근데 이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하냐면 수직이래요. 꺼낼 수 있는 건 딱 정해졌지. 그죠? 꺼낼 수 있는 건 자연스럽게 꺼내세요. 첫 번째, 만나는 점의 좌표가 x가 1이니까 1을 여기다 집어넣으나 여기다 집어넣으나 y값은 똑같아. 1 집어넣으세요. 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다. 그리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미분해 주세요. 2ax 플러스 얼마? b 나오죠? 자,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접선이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의 기울기는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기울기입니다. 미분해서 1 집어넣으세요. 노란색의 기울기예요. 3x의 제곱 미분하면 3이야. 맞죠?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연립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 시계값 내가 정리하면 a에다가 2a 플러스 b야? 그러면 a 플러스 얼마? b.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 1이잖아요, 요거. 그지? 그러면 3에다가 괄호 안에 있는 수의 값이 a 플러스 1.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1. 됐나? 자, 요거 약분하면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근데 1이 또 넘어오죠? 그럼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A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넘어가면 B는 넘어가면 3분의 7이어서 AB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봐봐, 중요한 건 이 접선을 끌어내는 공식이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공식을 이 문제는 이 공식에서 끌어내고 이 문제는 이 공식에서 꺼내서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걸 못 꺼내버리면 안 되지. 뭐 꺼내려면 계속 암기해 놔야지. 자, 18번 문제를 풀고 자, 두 개의 내용 설명이 끝나서 자, 오늘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곡선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야.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네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와 y는 ax의 제곱 y는 ax의 제곱. 자, 이 두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두 곡선의 수직이다. 보세요. 이 두 개의 곡선이 한 점에서 한 점. 문제는 얘는 점을 줬는데 얘는 점을 안 줬잖아. 그래, 점을 안 주면 우리가 그냥 알파라고 넣자 이거야. 이 점에서 에이, 접선이 수직이야. 꺼낼 수 있는 식이 정해졌네. 그죠? 자, 집어넣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5번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딱 보고 집어넣으세요. F 알파야?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G 알파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알파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꺼낼 수 있는 식,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미분할까요? 2x 미분하면 곱해주면 2알파. 자, 미분하세요. 2ax 알파 집어넣으면 2a알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얘들아 나와봐. 무조건 답은 나오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미지수가 알파하고 A 두 개 나왔죠? 식은 두 개예요. 무조건 연립은 된다는 거예요. 그 연립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만 우리가 계산이 번거롭냐 간단하냐의 차이점이 됩니다. 알파 여기 얼마? A 알파. 자, 곱해주면 A 알파의 제곱은 4죠? 그죠? 이해되나요? 4가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때 이 A 알파의 제곱을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좌변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은 A 알파의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알파의 제곱은 넘어가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맞나? 그 얘들아 봐봐. 그러면 A는 얼마일까? 봐요. 알파의 제곱이 4분의 3이니까 역수 3분의 4가 곱해지네요. 4, 4 약분되니까 결국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찾아 나간다. 그래서 공통접선에서 이런 식의 값 최소한 지금 우리가 수업 시작하고 나서 딱 두 개 설명했는데 공통접선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식, 그것을 적재적소의 문제를 풀고 두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적재적소의 미지수의 값 연립하는 거 알겠죠? 그게 연습이 돼야지 다음에 다른 문제 풀 때 조금 응용도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두 가지 설명이고, 잠깐 쉬었다가 뭐 하냐면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중간고사의 내용 설명은 오늘 다 나옵니다.
더운 학생은 저기 뭡니까? 여자 화장실 앞에 갔다 오세요. 거기 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서 자, 우리 친구들 최대한 집중력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우면 나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와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 내용 설명인데, 이거 놓치면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림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 내용 설명 2개 적어줄 테니까 이해를 잘 해야 한다.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 설명입니다. 번호는 제가요, 그냥 번호를 나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몇 번 번호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1번 나갈게요. 롤의 정리입니다. 롤. 자, 롤의 정리인데 무엇을 롤의 정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값의 정리가 두 번째 나오거든요. 롤의 정리가 좀 더 발전된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서술형이 등장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평균값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평균값 정리 문제가 다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무엇을 만약에 롤의 정리라고 하냐면, 자, 어떤 하나의 함수가 FA와 FB가 서로 같습니다. FA와 FB가 서로 같대. 잘 들어봐. 아, FA하고 FB가 서로 같으면 여기서 뭔가 꺼낼 수 있다는 게 있구나. FA하고 FB가 서로 같아. 그림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FA하고 FB, 값이 서로 같으니까 뭐 2차 함수. 선생님 꼭 이렇게 2차 함수만 그리실 거예요? 아니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어떻게 그리든지 상관없습니다. FA하고 FB가 서로 값이 같아요. 자, FA와 FB가 서로 값이 같으니까, 자, 이 점을 제가 X를 A, 이 점을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A의 값과 FB의 값이 똑같죠? 그죠? 자, 만약에 제가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제가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FA의 값과 FB의 값이 똑같게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놨습니다. 됐죠? 자, FA와 FB가 서로 값이 같다. 이제 그 말을 잘 들어봐. FA하고 FB가 서로 값이 같으면 제가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접선을 그었는데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그을 거예요.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그은다면 이거 X축에 평행하죠. 그죠? X축에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얼마야? 어제 했었네? X축에 평행한 접선은 기울기가 0인 접선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X축에 평행한 접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 점의 값 자체가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이런 점을 제가 C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A와 FB가 서로 값이 서로 같으면 A와 B 사이에서 기울기의 값이 0이 되는 C가 적어도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하나가 생기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FA하고 FB가 서로 같으면 C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 된다.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X축에 평행한 기울기가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FA하고 FB가 서로 같으면 F'C가 0인 C가 A와 B 사이에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무슨 정리냐면 롤의 정리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롤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그래요? 이 롤의 정리는요, 뭐 한다? 암기해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여라. 이 롤의 정리를 만족한대요. 그럼 롤의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쓰든가 말든가 하겠죠. 이게 롤의 정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들어가기 전에 이 롤의 정리에 해당되는 문제 19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3번까지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질문하시고, 그래서 내일은 연습 문제 접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9번의 1번 문제입니다.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함수 fx가 4x-x의 제곱이다. 4x-x의 제곱인데, 자, 어디에서? 폐구간 1과 3. 자, 엘라, 함수 fx가 1과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해라.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 빨리 왼쪽을 보세요. 그럼 선생님, 롤의 정리면 FA하고 FB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FA하고 FB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A가 되고 얘가 전 B였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FA, F1값 얼마야? F1값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3. FB, 3을 집어넣으면 12에서 9를 빼니까 얼마? 3. 맞죠? 자, 이제 롤의 정리를 쓰러 갈 겁니다. 왼쪽 칠판을 보고 따라와라. F1과 F3, FA와 FB가 만약에 서로 같다. 이것이면, 자, FA와 FB가 서로 같으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F'C, 미분해서 C 집어넣으세요. F'C 미분하면 4-2x니까 4 마이너스 얼마? 이 C가 F'C가 됩니다. 됐죠? F'C가 0이 된다. F'C가 0이 된다. 그 C는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그 C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2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든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fx가 얼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1과 2. 자, 간다 얘들아. 자, 이게 A고 이게 B겠구나. 자, 롤의 정리 한번 써볼까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집어넣으면 0이네. FB 얼마지? FB 2 집어넣으니까 또 0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쓰러 갈까요? FA와 FB가 서로 같다. 이것이면
F'C를 찾으러 가야겠죠? 미분해야겠네요. 공미분하러 갑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미분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나오는 거지. 각 항의 공통인수가 x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 남은 건 2x-4고 뒤에 남은 건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되겠네. 그럼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하면 3x-3이 되겠네요. 아,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FA와 FB가 같으면 F' 얼마 C? 여기다 C 집어넣으면 되겠네. 얼마예요? C 플러스 1, C 플러스 1, 3C-3. F'C가 0이 됩니다. 그 C의 값은 얼마니? 하나는 마이너스 1과 하나는 1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 C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해. 이게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는 얼마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롤의 정리. 필요하게 찍으시고. 그래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자, 오늘 내용 설명 나간 부분이야. 내일도 남았지만 다시 내일은 아마 반복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면서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오늘 거보다 좀 더 문제가 좀 더 발전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 같은 거 잘 기억해 있다가 내일 너 때문에 오늘 여기 롤의 정리 들어가는 거야. 예진이 너 휴가 잘 갔다 오라고. 알았지? 이렇게 잘 보고 와. 자, 이게 롤의 정리야. 이제 평균값 정리를 들어갑니다. 자, 평균값 정리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거 적으셨죠? 그죠? 평균값 정리. 내용도 아마 뒤에 가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만 3학년에 올라가서 소투책에서 가장 문제가 어렵게 등장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평균값 정리예요. 알겠죠? 이 평균값 정리가 적재적소에 써지면 문제를 풀기가 쉬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어려운 내용 설명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이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이게 롤의 정리야.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가 좀 더 발전됐어. 마지막 설명이에요. 자, 잘 설명 들으시고,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예상하고 있는 평균값, 평균 변화율입니다. B-A분의 B-A분의 FB-FA가 있다. B-A분의 FB-FA야? 이거 평균 변화율 아니야? 그래요?
평균 변화율이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y는 fx가 있다. 뭐 이게 아니라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y는 fx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점을 a라고 놓고 이 점을 내가 b라고 놓자. 자, 갑니다. b-a분의 fb-fa는 x의 좌표가 a와 b를 두 점을 지나가는 증가량이니까 기울기야. 아, 그럼 결국 뭐야? 왼쪽은 x의 좌표가 a와 b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a라고 놓고 여기가 b라고 놨을 때 a와 b, x의 좌표가 a와 b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됐죠? 자, 빨강을 제가 쓸 거예요. 이 빨강. 이 빨강은 접선을 그어줄 거야. 알았지? 접선인데 이 기울기하고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줄 거예요. 알겠죠? 이 기울기, 이 직선이야? 그럼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얼추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하네요? 맞죠? 선생님 아래쪽에다 그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평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점을 C라고 한다면 이런 점을 C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야?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대충 그어주니까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그어준다면 C가 여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 말은 A와 B의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고 이 빨강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빨강의 기울기를 자, 이 접점을 C라고 놓는다면 빨강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F'C가 되겠죠.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다음에 보기 좋게 자,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b-a분의 fb fb-fa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노랑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f'C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근데 서로 같아요, 틀려요? 이 그림에서는 같죠? 평행하니까 이것을 만족한 이것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요의 평균값 정리는 얘입니다. 자, 노란색의 기울기하고 빨간색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끔 만들어준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것이다. 알겠죠? 이게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얘들아 봐봐. 요게 로의 정리구나. 이거 평균값 정리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평균값만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연습시켜 줄 거야. 롤의 정리 기계적으로 이 공식 그대로 보고 쓰는 연습시켜 줄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이놈을 가지고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봐야겠지. 그래서 최소한의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칵.
자, 얘들아. 우리 친구야, 뭐 휴가 가는 친구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 간 친구도 어쩔 수 없고, 우리 혜진이도 어쩔 수 없지만, 잠깐. 오늘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내용 설명이 끝났다겠죠? 기말고사 내용 설명은 다다음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 목요일에 들어갈 거야. 그 범위가 넘어가는데 그 범위에서는 적든가 안 적든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 설명을. 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시간만 배우고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 설명이 끝났어요. 목요일날 시험 보는 거 알죠? 목요일날 시험 볼 때 노트 정리까지 검사하겠습니다. 그 놈 꼭 가지고 들어오세요. 알겠지? 네? 낙서하듯이 적지 마라. 거기에다가 봐봐 얘들아.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다음 방학이 끝나면 응용이 들어간다겠죠? 거기에다가 막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거 절대 버리면 안 돼. 연속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한 건 정말 기본적인 연속만 설명해 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연속, 고백진 함수의 연속, 이런 것들 내가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야. 그걸 집어넣어야 하니까,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깨끗이 적어가지고 와. 알았지? 자, 평균값 정리 들어갑니다. 20번에 1번이에요. 오늘 클리닉 시간은 복사기 앞에. 알았죠? 우리 오사는 그 옆에. 맞지? 최령이 오늘 지각했어? 아니 방과후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데 넌 방과후 수업을 해? 오사는 하니 안 하니? 저희 온라인으로 카메라 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은 안 하지? 네. 그지. 에어컨은 잘 나오니? 최령아? 학교에서요? 별로 잘 안 나와서 눈에 땀이 났어요. 그래. 더운데 에어컨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지. 자, 얘들아, 오늘 숙제 23번까지지? 목요일날 나봐. 목요일날 내 교재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다 검사할 거예요. 공식집도 검사하고 시험도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목요일날은 오늘까지 내일까지 배운 거 정말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몰라도 알면 좋은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돼요. 복습은 제가 시켜줄 거니까 휴가 갔다 와서.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은 훑어. 자, 간다.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야? 그럼 뭐야? 네가 A고 네가 B구나. 자, 갑니다. 평균값 정리 알아야죠. 이게 평균값 정리였다는 것을. B-A 1-A 분의 F1 6입니다. F에 마이너스 1, 3, 4, 마이너스는 2니까 2가 됩니다. 이게 뭐하고 같다? F'C야. 미분에서 C 집어넣으세요. 6C 플러스 2가 됩니다. 됐나? 자, 간다. 2분의 4. 2분의 4는 2죠? 2가 6C 플러스 2하고 같으니까 이걸 만족한 C는 0이죠? 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에요. 오케이? 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응용은 아직 못 풀어도 돼. 요것은 풀 수 있어야지. 보고서. 그죠?
보고서는 풀 수 있어야지. 이게 A고 이게 B야. 그래. B-A, B-0분의 FB 3 집어넣을까요? 27에서 6 더하면 33 마이너스 F0 빵빵. 미분에서 C 집어넣으세요. 3x의 제곱이야. 3c의 제곱 플러스 얼마? 2가 나옵니다. 됐니? 3분의 33, 11은 얼마? 3c의 제곱 플러스 2 넘어가면 9죠? c의 제곱은 3. 제곱이 3이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됐죠? 근데 0과 3 사이에 존재해야겠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루트 3이 될 것이다. 알았죠? 근데 얘가 이렇게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이렇게 구하란다면 다 구하겠지. 그지? 그러나 이게 평균값 정리고 이게 로레 정리라는 건 아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야? 9단 1단. 그렇지? 이게 로레 정리입니다 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평균값 정리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주일 후가 되든가 10일 후가 되든가 20일 후가 되든가 무조건 우리는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찍고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복사하기 앞에 제 강의실 시원합니다. 알았죠? 우리요.